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을 떠올리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한 단어를 꺼냅니다. 영웅.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몽은 신화 속에서 활을 쏘고 하늘의 뜻을 받은 인물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가 태어난 시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만주와 한반도 북부는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여의 권력은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였고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은 이 지역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존재하고 있었지요.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에게 선택이란 말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매일의 결단이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선택들 말입니다. 주몽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사서와 우리 쪽 전승이 서로 엇갈려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은 그를 신성한 혈통으로 묘사하고 어떤 기록은 부여에서 밀려난 존재로 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맞다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었느냐는 질문이지요. 부여라는 나라는 혈통과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은 의심받고 존재는 위협이 되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활을 잘 쏘았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흔히 신화처럼 받아들이지만 북방 사회에서 활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잘 쏘지 못하면 사냥도 방어도 할 수 없었지요. 특별함이 아니라 필수였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떠난 것은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이었을까요?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떠났다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후대의 사람들은 이 떠남을 건국의 시작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몽은 그런 미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다음 날을 살아야 했을 뿐이지요. 옛 기록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때를 얻지 못하면 뜻도 몸을 숨긴다. 이 말은 주몽에게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라를 꿈꾼 사람이 아니라 땅을 보며 길을 찾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보다 훨씬 외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떠남이 훗날 전혀 다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향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 이야기부터가 비로소 주몽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덜 위험한 쪽을 택한 결과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주몽이 졸본이라는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고 간단히 정리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곳은 결코 빈 땅도 기다리고 있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졸보는 당시 여러 세력이 겹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부여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었고 한나라가 설치한 9년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말하자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는 늘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기존 질서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시기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잠시 숨을 고르던 때 말입니다. 졸본의 지리적 조건은 중요했습니다. 강과 산이 가까웠고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대규모 농업에는 불리한 곳이었지요. 이 말은 곧 큰 나라가 적극적으로 탐내지는 않지만 작은 집단이 버티기에는 괜찮은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주몽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나라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당분간 살아갈 공간을 찾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살아남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지역에 이미 존재하던 사람들입니다. 졸본에는 토착 세력과 소규모 집단들이 있었고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보다 함께 버틸 수 있는 중심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주몽은 정복자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외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조금씩 증명해야 했을 겁니다. 기록 속에서 주몽이 갑자기 추대되듯 등장하는 장면은 후대의 정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에서는 작은 신뢰가 쌓이고 위험한 순간을 함께 넘기며 자연스럽게 중심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전투도 화려한 선언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역사는 종종 그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 함께 버틴 시간, 작은 선택의 반복이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졸보는 그런 장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주목받지 않았기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었던 땅. 그리고 주몽은 그 가능성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처음부터 앞에 서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뒤로 물러설 자리가 점점 사라졌을 뿐이겠지요. 졸본에서의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사람들은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피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띄지 않다가도 위험한 날이 오면 자연스럽게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외부 세력의 압박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내부에서도 작은 충돌이 반복되었지요. 큰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누가 가장 강한가 보다, 누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도 살아오며 그런 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소리를 높이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 경우 말입니다. 기록에는 이 시기의 구체적인 과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평범해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개 이렇게 기록 밖에서 일어납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말이라면 따르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주몽이 졸본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그가 누군가를 밀어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밀어 올렸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권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스스로를 지도자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뿐이지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요구한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결정 하나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시점이 오지요. 그 역시 그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존과 연결되는 순간들, 그 책임은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옛 기록에 전해지는 말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주인이 생긴다. 그 주인은 원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몽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선택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외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졸본의 변화는 주변 세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중심이 생기면 밖에서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조용하던 공동체가 어느 날부터 의미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졸본의 변화는 주변 세력에게도 천천히 감지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큰 군사가 모인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정복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버틴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 나라의 군현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의 작은 움직임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통제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주몽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을 낮추고 조용히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미 모인 사람들을 책임질 것인가. 둘 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몸을 낮추면 당장은 충돌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중심은 흔들렸을 겁니다. 반대로 책임을 택하면 외부의 압박은 훨씬 노골적으로 다가왔을 테지요. 우리도 인생에서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일 앞에서 괜히 나섰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게 되지요. 기록은 이 시기의 구체적인 충돌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면전이 아니라 탐색과 긴장이 반복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반응을 살피고 선을 조금씩 넘나드는 과정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함보다 인내였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먼저 칼을 빼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몽이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그 역시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옛 글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강한 자는 드러내지 않고 때가 올 때까지 숨을 고른다. 이 말은 전쟁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전쟁을 늦추는 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택한 길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외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를 단단히 묶는 방식.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결정은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하니까요. 졸본의 공동체는 이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과 나라의 경계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그곳은 이미 나라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졸본의 공동체가 그런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고 다음 세대를 떠올려야 했지요. 우리도 가족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앞날을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는 외부의 압박보다 내부의 요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위험이 닥쳤을 때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공동체에게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하지요.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갑작스러운 선언이 아닙니다. 경계를 정하고 사람을 조직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느립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국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시간을 단숨에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회의와 갈등, 작은 타협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어느 역할을 맡을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몽이 보여주었을 태도는
과시보다는 절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너무 뒤로 물러서면 질서는 흔들리니까요. 그 미묘한 균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란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말은 영토보다 관계가 먼저였던 당시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떠나면 나라도 사라지고 사람이 남으면 나라는 다시 만들어졌지요. 이쯤에서 우리는 그가 왜 서두르지 않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은 칼보다 말이 필요했고 용맹보다 인내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준비는 외부의 시선에는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정리된 내부는 곧 위협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게는 말입니다. 결국 나라라는 말은 선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더 이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갈등은 늘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칼이 부딪히기 전 이미 마음과 계산은 몇 번이나 맞부딪히지요. 그 시기에 주몽 앞에도 바로 그런 시간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자 외부 세력과의 관계는 더 이상 모호하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존재를 인정받느냐 아니면 억눌리느냐, 이 둘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요. 당시 한나라 9년의 입장에서 보면 졸본의 변화는 관리해야 할 변수였습니다. 당장 큰 위협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기에는 불안한 존재. 그래서 먼저 칼을 빼들기보다는 관계와 압박을 통해 움직임을 제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몽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면 충돌은 아직 이르렀고 완전한 복종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피하는 듯 보이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과 싸움을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나오고 후자는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지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록의 주몽의 대규모 전투가 이 시기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오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정비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위험한 순간에 누가 어디에 설지를 조용히 정해두는 시간. 이런 일들은 역사책의 한 줄로 남기기에는 너무 평범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대개 이런 평범한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눈에 띄는 승리보다 실패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 주몽이 고민한 것도 아마 그 지점이었을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 이 문장은 전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의 시점을 선택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역시 언제 맞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 계산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상황은 늘 예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외부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회색 지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이제 그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가?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더는 뒤로 갈 수 없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은 대개 용기라기보다 현실에서 밀려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의 주몽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의 압박은 더 분명해졌고 모호하게 유지하던 관계는 이제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리될 것인가. 선택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요. 기록에 나타난 전투와 충돌은 이 시점부터 조금씩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싸웠다는 결과보다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러서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밀려나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 떠돌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는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겠지요.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혼자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 앞에서 가족이나 동료 때문에 끝내 한 발 내디뎌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 선택은 늘 조용히 이루어지고 돌이켜보면 더 무거운 의미로 남습니다. 주몽의 대응은 과시적인 승부보다는 버텨내는 쪽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긴장과 마찰 속에서 자리를 지켜내는 방식 말입니다. 이는 공격보다 방어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이런 선택은 후대의 강함으로 포장되기 쉽지만 당시의 현실은 불안과 계산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존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옛 기록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지킬 것이 생긴 자는 더 이상 가벼울 수 없다. 이 문장은 지도자가 되는 순간의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변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킨다는 것은 곧 질서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경계가 생기면 그 안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밖의 적보다 안의 문제는 더 조용하고 깊게 다가옵니다. 밖의 위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같은 편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지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늘 다른 생각들이 부딪힙니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더 나아가자 말하고
누군가는 지금도 위험하다며 멈추자 말하지요. 이런 목소리 사이에서 앞에 선 사람은 항상 불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시기의 주목 역시 외부의 압박만큼이나 내부의 균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버티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빠른 질서는 반발을 낳습니다. 반대로 질서를 미루면 공동체는 느슨해지고 분열됩니다. 이 미묘한 간격을 조정하는 일은 칼을 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요. 기록에 남아있는 법이나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칙은 반드시 문서로 남아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로 전해지고 관습으로 굳어지는 질서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천천히 합의점을 찾는 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배라기보다는 조율에 가까운 방식. 이런 지도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우리도 살아오며 느낍니다. 가족이나 조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결정은 큰 소리로 정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모두가 받아들인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는 아마 그런 방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묶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지켜온 시간이다. 이 말은 무력을 앞세우지 않은 통치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부를 다잡는다는 것은 곧 외부에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된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애매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 변화는 주변 세력의 시선을 다시 한번 자극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험이나 경고가 아니라 분명한 대응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틴다는 것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동안에는 상대를 피할 수 있지만 관계를 정하는 순간부터는 서로를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공동체의 내부가 정리되자 이제 남은 문제는 바깥이었습니다. 주변 세력과 어떤 거리로 서 있을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말을 섞을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이 선택은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주몽은 더 이상 떠밀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이때부터 그의 결정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집단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 시점의 대응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무작정 고개를 숙이지도 먼저 칼을 빼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망설임이 아니라 상대를 정확히 읽으려는 태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완전히 제압하기엔 비용이 컸고 그냥 두기엔 불안한 존재. 이런 대상은 늘 시험과 압박의 대상이 됩니다.
주몽은 이 틈에서 최소한의 충돌로 존재를 인정받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강함을 과시하기보다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을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 말입니다. 이 역시 전쟁의 한 형태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상대에게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신뢰와 경계의 경계선은 말보다 태도에서 만들어지지요. 옛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남에게도 가볍게 여겨진다. 이 문장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그의 공동체는 주변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곧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을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그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끝난 뒤에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저 하루를 넘기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삶은 한 단어로 정리되지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시작은 사실 수많은 망설임과 계산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주몽은 처음부터 나라의 이름을 남기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이어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세운 질서는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모든 위험을 막아내지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서가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후대의 기록은 그를 건국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가 남긴 결과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버텨낸 시간의 총합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영웅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낮추면 그 안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이 보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고민했고, 머물 자리를 계산했고, 지켜야 할 사람들 앞에서 결정을 미뤄본 흔적들 말입니다. 옛 기록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큰일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주몽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는 당장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쌓이고 나니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전설적인 활솜씨도 하늘의 혈통도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시작, 다음 사람이 이어갈 수 있는 틀이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는 영웅이라기보다 시작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결과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밤마다 반복된 고민과 말없이 넘긴 하루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고구려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주몽의 선택을 과연 더 나은 대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위대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었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점이야말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